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전북대 평생교육원 겨울학기 수업에서 저희가 수업하지 못한 날 보강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저희가 설날 연휴가 껴있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하지 못해서 지금 신학기 개강하면은 신학기 수업 수강생분들과 함께 토지 부분만 진행을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교실 규모도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첫날 오리엔테이션 같은 걸 조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수업 양이나 내용 측면에서 별도로 이렇게 스트리밍 방송으로 찍어서 올려드리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우선 제가 스트리밍 방송으로 촬영해서 올리는 건 처음이라서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부탁드리고, 역시 지금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안 좋다면 그 부분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면서 이거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카카오톡이나 저희 카페에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주저없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겨울학기 수업 이제 공식적으로는 종강을 했지만 수강생분들 중에서 이제 법인 설립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고, 그리고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가 경매로도 물건을 낙찰받을 만큼 시세가 확 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세가 오른다는 말은 입찰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과 이제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데, 아파트 상승장을 막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뉴스가 증세라든지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관해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경매 입찰자 역시 줄어들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저저번 주 낙찰 결과들 올려드리면서 시세가 어느 정도에 쓰시면 낙찰이 됐는지를 주요 뭐 괜찮은 물건들 위주로 정리해서 올려드렸으니까 카페에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감정가 대비 지금 최저가가 51%까지 내려왔는데 낙찰받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낙찰자 수가 한두 명, 뭐 두세 명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점을 착안하셔가지고 3, 4월에 입찰 가시는 경우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토지 파트는 주거 위주로 많이 수업을 하다가 배경 지식 차원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더하기 토지라는 게 결국 주거 상품이 개인명이든 법인이든 주택수 제한 때문에 일정 수 이상의 주택 주거용 물건 투자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엔 토지로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특히 상가가 난이도가 어떻게 보면 뭐 토지보다 낮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익숙하신 분이 많은 토지라든지 혹은 내 주변에서 봤던 토지 물건 같은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토지를 보실 때 무엇이 중요한지, 기본 툴과 기본 접근 방식, 그 다음에 토지의 미래 가치가 얼만큼 큰지. 그래서 저희가 경매 투자자라면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낙찰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결국 매도를 비싸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역시 싸다고 사는 게 절대 아니고, 특히 주거용 상품에 비해서 토지는 싸다고 샀더라도 절대 매각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각부터 생각을 하시고 매수 수요가 많은지, 내가 이거를 얼마에 팔 수 있을지, 판다면 어느 정도 걸리고 얼마나 많은 매수자가 있을지 부터 생각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입찰을 할지 말지 가격을 어떻게 쓸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토지가 입찰, 낙찰 이런 게 얼마나 어렵냐면, 입찰, 낙찰이 아니고 매각이죠. 토지는 매각 자체가 수도권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뭐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일부러 경매의 형식을 띠고 뭐 다른 사람과 협동을 해가지고 경매를 만들죠, 사건을. 그래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놓고 경매를 신청하게끔 해가지고 낙찰받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보고 있고 어떤 지역에 어떤 시골에 뭐 토지를 굳이 네이버 부동산에서 찾아서 보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렇지만 네이버 말고 이제 경매 사이트,
네이버 부동산보다 경매 사이트를 보다가 유찰이 여러 번 됐다고 하는 메뉴 혹은 유찰이 많이 된 그런 물건들을 보시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이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즉, 국가에서 진행하는 경매이긴 하지만 네이버 부동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경매라서 그렇죠. 그래서 토지를 잘못 낙찰받으면은 그런 식으로밖에 팔 수 없을 정도로 거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는 사람이 얼마에 팔게가 아니라 얼마까지만 팔아주면 그 이상의 가격은 이제 중개 수수료로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의 뭐 거래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개사님께 이 물건을 팔아만 달라. 나는 얼만큼만 가져갈 테니 나머지를 얼만큼 더 비싸게 받든 나머지는 가져가셔라. 이런 식의 조건으로 거래가 일어날 정도로 이제 토지는 매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낙찰받은 다음에 어떻게 팔지, 얼마에 팔지, 얼마만큼 지난 후에 팔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고려하실 것이 경매 입찰 여부가 되겠죠. 그러면은 한번 토지를 볼 때 어떤 점이 중요한지, 현재는 어떻게 봐야 되고 미래 가치가 높은 토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기초적인 부분 위주로 한번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토지를 볼 때 중요한 것은 평당 가격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주거 상품의 경우에는 뭐 25평, 뭐 커봤자 40평, 50평 이런 식으로 일정한 사이즈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아파트 평형이 그 정도 레인지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 자체도 어느 정도 일정한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토지 같은 경우에는 뭐 작게는 한두 평짜리도 거래가 되는데 크게는 만 평 단위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토지 절대 가격으로만 보시게 되면은 이게 싼지 비싼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저희가 자주 쓰는 툴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밸류맵으로 찾은 지도가 왼쪽 지도이고요. 한번 실제로 케이스를 찾아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전주에서 대지 거래가 그래도 좀 있는 편인 여의동, 만성동 쪽인데 저희가 밸류맵을 활용하실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을 걸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땅의 경우에는 거의 다 평으로 보시죠. 일단 평 단위로 보시고 건물 토지가 있으면 토지, 총액 말고 단가로. 왜냐면은 평단가를 지금 계속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매로 나와 있는 거는 보지 않고 이제 실거래. 왜냐면 실제 시세는 거래가 어떻게 됐는지 과거의 내용을 가지고 보는 것이지 내가 얼마에 매도하고 싶은지 그런 호가로 접근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매매를 탭을 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경매도 끄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부동산 유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다 해제를 하고 토지만 살려두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총액으로 했을 때는 1억에서 8억 5천까지 다양한 범위의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단가로 놓고 보시면은 대부분 여기 70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비싼 거는 92만 원까지. 어느 정도 범위 안으로 평당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당가를 기초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토지이고요. 특히 저희가 토지를 볼 때 뭐 다양한 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목을 다 선택하시게 되면은 모든 지목이 다 뜨게 되고요. 근데 저희는 같은 땅 안에서도 임야도 있고 전도 있고 답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보시면 안 되고 저희가 일단 다른 답, 경매 물건이 답이 나와 있다 그러면 실거래 시세는 답을 위주로 보셔야겠죠. 답. 뭐 또 전이 있었다면 전. 혹은 나는 대지만 놓고 보고 있어. 그러면은 대지. 대지는 실거래가가 훨씬 줄어들죠. 제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이제 거래 연도 자체도 제가 필터를 걸어놨거든요. 사실 이제 토지 가격도 코로나 때부터가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즈음부터 해서 이제 돈이 많이 풀리면서 시중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그때부터 토지 가격 자체도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3년에서 뭐 5년 정도 그런 거래가 많지가 않으니까 한 5년 정도 놓고 보시면서 평당가가 지금 싼지 비싼지를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토지 역시 저희가 이제 세율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토지, 건물, 상가 같은 경우도 있죠. 1년 미만의 거래를 단타를 하시게 되면은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50% 가까이 나오게 되고요. 분양권 같은 경우 뭐 주택 이런 것들은 다 수업 시간에 미리 다뤘었죠. 그래서 토지나 건물 뭐 이런 것들 역시 기본 세율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법인으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단타로서는 의미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으로 단타를 잘못하시게 되면은 매도가 안 되었을 경우에 이제 몇 년 이내에 개발 행위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은 중과세를 맞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신 다음에 낙찰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커서를 한번 살릴게요. 대지를 보시면은 대지, 전, 답, 과수원, 목장이며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 역시 뒤에서 이제 뭐 중요한 지목들, 용도 지역들을 설명을 하겠지만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지목과 용도 지역에 부합하는지, 용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제 뒤에서 건폐율 용적률부터 보실 텐데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겠습니다.